펼쳐진 세상으로만 가능성 세계를 넘나드는 꿈을 향한 항해 클릭하면 하단에 텍스트 창이 뜨는데요. 입력란에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자연과 어우러진 한국의 성곽을 보여줘. 그럼 AI가 텍스트를 따라 작업을 하는데요. 약 5분이면 영상 제작을 완료합니다. 어때요? 제가 입력한 내용과 비슷한가요? 퀄리티가 꽤 좋아 보이죠?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있게 표현해서 놀랐습니다. 독일의 한 사진작가가 인공지능 AI로 만든 이미지를 국제사진전에 출품한 뒤 우승작으로 선정되자 뒤늦게 AI 작품임을 밝히고 수상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미술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승자가 알고 보니 AI,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사람보다 잘 그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을 박탈해야 공정한 걸까요? 김윤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문화 컨텐츠학과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 제작 및 미디어 아트를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종천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회화 작가 윤경입니다.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인공지능 AI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지능을 닮은 기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요 부분은 그러니까 좀 인공지능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간에게 학습 모형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외부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AI가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현재보다는 앞으로 더 기술이 발달이 된다면 먼저 인간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굉장히 편리되고 이제 자동화되는 시스템이 되고 그러면서 또 우려되는 점들은 인간의 역할을 점점 기계가 함으로써 인간의 자리가 없어지고 또 사생활 같은 거를 침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네, 봤죠. 봤고요. 그와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2022년이죠. 2022년에 미국 콜로라도 아트 페어에서 우승을 이제 디지털 아트 부분입니다.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작품이 게임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인 제이슨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놨었고요. 그 작품이 미드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승을 차지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23년이죠. 2023년에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이 보리스 엘다크센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 독일의 사진 작가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그 우승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요 엘다크센이 이제 소니 측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갖고 나는 요것을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달리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우승한 그 상을 갖다가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니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 다크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수상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거부한 일도 이렇게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러한 이제 이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일반 대중들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술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앞서가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과연 사진이 예술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논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저는 지금의 이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논란들이 그 시점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은 과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AI의 창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그 대중 프로그램에까지 표현이 되면서 대중화 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을 들어보면 일단 그런 대중화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이제 인간이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조차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데 거기에서의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저작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AI는 많은 훌륭한 작품들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그런 그 결과물에 대한 무작위로 취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작권은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이 개인의 창작물이라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만드는 것은 창작물이 아니다 또는 창작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사람이 AI 도구를 이용해 갖고 이미지 생성 도구를 이용해 갖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만들고 그거 이거 만들었어? 이거 예술이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건 아무런 고민도 들어가지 않았고 자신의 스타일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그 제이슨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었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요 작품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게 AI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예술 작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의 한 100시간 정도의 시간을 자기가 쏟아부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1000개 정도의 프롬프트, 적당한 프롬프트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과정, 스타일을 찾아내는 과정, 이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거치면서 알아내고 반영을 했었던, 그러면서 자신의 스타일이 나왔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AI 창작 도구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창작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AI가 만든 작품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훌륭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데이터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그냥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것은 그냥 어떠한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지 창작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이 무엇을 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그때 그 감성, 느낌 또는 의도나 목적 같은 거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 AI는 단지 그 사물을 똑같이 표현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의도나 감성 이런 게 담겨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쁨으로 시작한 작품이 기쁨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제는 기뻤지만 오늘은 슬퍼요. 그러면 그 작품에 기쁨과 슬픔이 담겨져 있으면서 결과물이 나올 것인데 AI는 그저 데이터로만 그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거기에 인간의 그런 감성이나 의도는 담겨있지 않은 창작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AI 를 활용한 요 예술 작품들이 나오는 상황은 결국은 예술의 영역 그리고 예술의 시장을 갖다가 당연히 확장을 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회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러한 기존 예술 분야들 있죠. 그런 기존 예술 분야들 같은 경우에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라지진 않지만 그들의 시장 규모는 그래도 약간은 타격을 받고 축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요 기존 예술 분야 또한 AI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그 영역을 갖다가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고, 한 학자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단어 중에는 트레이딩 존이라고 해갖고 거래 지대라고 하는 거죠. 거래 지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서 결국은 AI와 다른 기존의 예술 분야가 만나는 지점 또는 아예 다른 분야가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 시장 그리고 영역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AI의 기술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최첨단의 도구인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발맞춰 작가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만 시뮬레이션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시각화해서 눈앞에서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작품들이 좀 더 폭이 넓어지고 가능성 여부도 훨씬 더 커지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의 맞춤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내가 찾는 키워드만 나와서 이제 AI가 그거를 분류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물건을 살 때도 AI가 나의 맞춤형에 맞게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잘 주는 시스템이 되면서 인간에게 좀 더 편리한 생활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24학번 조연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학과 24학번 박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19학번 홍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18학번 4학년 재학 중인 임재혁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해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해야 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조용히 X 버튼을 눌렀습니다. 뉴스나 SNS를 통해서 뭔가 스치듯 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과제 이용하거나 혹은 그 학교에서 그 교육을 할 때 학습 자료로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생성형 AI를 작년 3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챗 GPT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드저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챗 GPT를 사용할 때 주 목적은 과제였는데, 과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료조사인데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자료조사고, 근데 그 자료조사를 하는 시간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단축시켜주고, 또 심지어는 제가 자료조사한 걸 요약까지 해주는 것까지 있으니까 정말 신기했고, 올해는 이제 미드저니로 이제 이미지를 뽑아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 같은 걸 못 그리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하나 찾는다든가 그린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찍는다든가 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길어봤자 5분
5분으로 줄여준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신종찬 교수님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콘텐츠 만들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AI 콘텐츠들을 만들려고 생성형 AI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창작물을 제출한 사람이 좀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대회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작품을 내고 그걸 심사해서 상을 받는 건데 이거를 AI가 쓴 작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AI가 만든 작품을 내세요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AI의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그거를 사용을 해서 냈다는 것 자체가 좀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를 알아채지 못한 심사위원들도 조금은 그러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공모전이나 대회 같은 거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AI를 이용하면 100% 온전히 자기의 역량을 다 보여줬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예전에는 AI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AI는 이제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미드전이라는 것도 해보고 챗 GPT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써보는 과정에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드전이라 할 때 제가 이제 봤던 이제 색깔, 뭐 만화, 영화, 캐릭터, 다양한 자연 요소들 전부 다를 합쳐서 미드저니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하는 과정에서는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입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논란은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굳이 이제 논란될 거리는 아직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여러 작품들이 대상을 받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을 낸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인공지능에게 결과를 내고 이제 그 결과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인공지능 AI 자체들은 수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대회 같은 데에서 따로 AI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저는 크게 논란이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AI의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AI가 낸 값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거를 창작물이자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단 AI에게 명령한 값에 나온 결과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창작물보단 결과물이라고 칭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질문 딱 들었을 때는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AI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기술이다 보니까 AI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영향이 더 커서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AI한테 명령을 해서 만든 사람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분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분은 AI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제 그 프롬프트를 토대로 결과를 낸 거는 이제 AI의 저작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AI가 낸 결과물을 통해서 응용한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응용한 결과물은 이제 사람의 저작권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좀 따분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 사람들이 도파민에 미쳐 있잖아요. 미쳐 있고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도 다 재미없다라고 하는 판국에 다른 데이터에서 가져온 그런 작품들을 사람들이 보고 과연 좋아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요즘 양산형 작품들 때문에서도 사람들도 또 재미없다, 지루하다, 새로운 걸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곳에서 AI가 쓰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술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사람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루하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점차적으로 AI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저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AI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시선에서 창의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서 뭔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주의해서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진짜 일단은 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일단 작업 속도부터 시작해서 뽑아낼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니까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진짜 수준이 다른 결과물들을 이제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AI를 다루지 못한다면 아마 이제 그 문화 예술계에서는 지금 AI가 엄청 발달하고 있는데 아마 좀 도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AI를 다루는 법 정도는 이제 배워야 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